김동문의 세상 바로잡기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1년 11월 23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별세 소식을 접한 날입니다. 12.6 사태 이후에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경제발전과 민주발전을 이루었으나 평생 동안 5.18의 역적으로 몰린 채 감옥 생활과 허구한 날 사과하라고 대역죄인 취급을 당하시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한을 가지고 오늘 가셨다 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맺히셨으면은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공개한 유언장에서 북녘 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기지에 백골로 남고 싶다 라는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그러면 제5공화국의 역사의 증언을 통해서 과연 한 달 전에 고인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사태의 주역으로 쿠데타의 주역으로 몰려서 지금까지 고초를 겪었던 12.12 사태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두환 대통령이 별세한 날 역사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12.12 쿠데타는 군사 반란이 아닌 국가원수 시범과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체포작전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43년 전 1979년 12월 12일 12.12 사건의 진실이 담긴 12.12는 군사 반란인가라는 증언록이 꼭 10여 년 전, 그러니까 12.12 사태 난 지 33년 만에 그 증언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비록은 현장에서 박 대통령 시해사범 김재규와 공범 역할을 했던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의
체포작전에 나섰던 전 육군 헌병감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소장이 12.12 당시에 수경사에 소속된 헌병단 부단장 당시 신윤희 중령의 수기가 탄핵본으로 출간됨으로써 그 12.12 사태의 진실의 비록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12.12 사건에 관련된 많은 서적들이 출간되었으나 당시 정승화 참모총장에 대한 충성심으로 전차로 청와대 쪽을 향해 발사하고 반대편 장군과 영관급 고급 장교들을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린 수경사령관을 직접 체포 연행한 신윤희 중령의 수기가 중심이 된 수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록으로 남겨진 12.12 사건은 당시 정보부장 김재규가 삽교천을 순시하고 돌아온 박정희 대통령을 정보부 내에 있는 궁정동 안가의 만찬에서 돌연 권총으로 차지철과 박 대통령의 가슴에 총을 발사하고 확인 사살로 박 대통령의 두부를 쏘아 시해한 사건입니다. 김재규는 박 대통령을 시해하기 전에 자신이 박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참모총장에 오른 자신의 신복인 정승화 참모총장을 만찬장 근처 건물에서 당시 정보부 차장부와 함께 식사와 술을 대접하게 하고 박 대통령을 시해한 직후 자신의 와이사스에 박 대통령의 피가 묻은 채로 정승화에게 달려와서 나는 상황이 끝났다는 발언을 하고 정승화와 차를 타고 6번으로 달려간 것은 지금 기록에 나타나듯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12.12 사건을 기술하는 책자들이 한결같이 시해 현장을 표현하는 내용들은 김재규가 총을 뽑은 이유가 차지철이 평소에 대선배인 자신에게 무례하게 처신했기에 우발적으로 총을 뽑은 것으로 기술되어 왔습니다. 이를테면 차지철 때문에 12.12 사건이 발생했다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재규가 시해 사건 직전의 행동을 분석해 보면은 장차 겸사령관이 될 수 있는 정승화 장군을 육참 총장직에 청구하는 등 사전에 자신의 측근들을 요직에 포진시킨 후에 시해 사건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오랜 교분을 맺어온 전 불교신문 편집국장이던 법철 스님은 항상 신정만 되면은 신정 인사차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법철 스님과 전 대통령이 과거사를 수려하면서 인사차 모인 자리에서 태역 장군들은 당시 김재규 정보부장이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식사를 대접하면서 자신을 박 대통령에게 국방장관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해달라는 청탁을 했었고, 김재규의 국방장관 추천 요청에 전 장군은 이런 지하에 자신은 추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단호히 거절했다는 비화가 있었다고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럼 12.12 사건의 주역은 누구이겠습니까? 주역은 당연히 정승화 당시 참모총장이며 겸 사령관입니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 시해 직후에 현장 지근거리에서 김재규를 기다리며 정보부장 차장 김정석과 술잔을 기울인 정승화 총장이 총소리조차 듣지 못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리고 정 총장은 피해 범벅이 된 와이셔츠를 입고 달려온 김재규의 요청대로 6번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통령 시해 현장 최근 거리에서 있던 정승화 총장을 대통령 재가를 받고 당시 최규하 대통령을 말합니다. 체포하러 간 신윤희 장군의 수기에 의하면은 술에 취한 장태환 수경사령관은 6번의 장군들을 수경사에 불러놓고 첫째, 최규하 대통령을 자신들의 편에 서도록 납치를 기획하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둘째, 수경사 전 병력을 동원, 정승화를 연행한 자들과 뜻을 함께하는 장군들이 있는 경복궁을 향해서 전차포 등으로 발포하도록 명령했다 기술했습니다. 셋째, 당시 헌병단장 조홍은 물론 헌병부단장 신윤희 중령까지 사살하도록 명령했다고 증언록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 사령관의 명령을 따르는 장벽은 없었으며 오히려 수경사 참모들은 헌병단장이 부재 시에 헌병단을 총지휘하는 신윤희 부단장이 나서서 사령관의 무장해제를 시키고 편안히 쉬게 해줄 것을 바라는 장병들이 지배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술에 만취된 사령관의 명령을 듣고 목숨을 거는 장병은 없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최규하 대통령을 왜 납치해야 하며 청와대 쪽에 전차포와 일반포를 발사하도록 하라는 명령하는 사령관이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당시 직속 상관이었던 조홍 헌병단장으로부터 신윤희 중령에게 긴급 전통명령이 도착했습니다. 직속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신윤희 부단장은 헌병들을 인술하여 술이 깨어있는 장태환 사령관을 위시하여 동조하는 6번 일부 장군들을 무장 해제시켰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하소건 장군이 저항하다 헌병 대의 총으로 부상을 당했고 신윤희 중령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내전으로 벌어질 수 있는 양군의 충돌은 피했던 것입니다. 묻혀버린 역사의 진실을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자금 3천억 원을 물려받고 그 돈을 살포 대통령이 된 YS 김영삼 전 대통령이 소급 입법으로 12.12 사건을 5.18 특별법에 억지로 끼워 넣어서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미명으로 역사를 왜곡 조작했던 것입니다. 12.12는
군사 반란인가라는 증언록을 통해서 독자들은 12.12는 반란이 아닌 국가 원수 시해범과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우는 것이었다는 진실을 가려줄 것이며, 신윤희 장군의 수기와 함께 좌파 정권 10년 세월석에 묻혀진 450 퇴역 장군들의 자전적 수기들이 속속 발간되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를 기대하면서, 독자들은 12.12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 장군의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오늘 전두환 대통령의 별세 소식에, 그리고 유언장에 새겨진 북녘 땅에 내려다 보이는 천방고지에 백골로 남고 싶다는 유언을 들으면서 12.12 사태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국가장법의 제2조에 의하면 전현직 대통령은 사망 시에 국가장으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전두환 대통령의 사망 소식에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국가장을 배제하라는 소리를 내는 것에 몹시 가슴이 메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별세 마음속 깊이 초의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